한국 스포츠의 100년을 빛낸 스타. 오늘은 모래판의 황제. 8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이만기 선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이만기 선수.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안 변했어요? 네. 근데 이만기 선수는 뭐 팔방미냐 여기저기 그냥 얼마나 바쁜지 요즘 뭐 CF 모델로 또 나오시더만. 네, 뭐 현직의 학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꿈을 꿨던 게 이게 문무를 좀 겸비를 하자 해서 대학 교수가 사실 꿈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 자꾸 밟아놔서 지금까지 현직하고 있고,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이게 씨름이 자꾸 잊혀져가는. 그래.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도 방송에 나가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줘야만이 씨름이라는 것을 갖다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인식을. 씨름하면 이만기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방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CF도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죠. 참 이만기 선수는 80년대 최고의 스타였었어요. 여복하면 이만기 선수가 스타다 보니까 무명의 가수가 스포츠 일면 톱에 스캔들을 터뜨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는 카드라 통신이 또 이렇게, 지금도 물론 그렇게 카드라가 있지만 그때는 거의 다 카드라 통신이었거든요. 예. 그래 뭐 무명 가수도 그랬었고, 또 우리 김지미 쌤하고도 예. 제하고 뭐 스캔들이 또 있었고. 맞아. 예. 그때 뭐 썬데이 뭐 이렇게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파란만장한 시절이 격동기였고, 80년대가 또 대한민국이 근대화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 스포츠의 힘이 그때 전 어떤 그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집중돼 있을 적에 씨름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는 정말 뭐 네. 그때 야간 업소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때 이만기 선수에게 뭐 백지수표를 제안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때 뭐 서울에 유명한 데 두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예. 예. 그때 하나 충무로 하나 있었고, 하나 저 위에 저 북쪽에 예.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좀 이렇게 출연해 달라. 근데 나는 노래를 할 줄 모른다. 예, 노래를 할 줄 몰라서 내가 사실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노래를 할 줄 모르면 가수가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왜 나가서 그래야 하냐.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 의외로 자존심이 참 강한 편이에요. 그럼요. 그거 있지. 딴 거는 몰라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게 운동 외적인 길을 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이게 처음에 우리도 방송을 나왔을 때 와, 진짜 막 욕을 무작정 들어먹었거든요. 왜 방송 나가냐고. 예. 그때 강호동 씨가 또 이렇게 씨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왔을 때 뭐 행님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진짜 씨름계에서 욕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대세가 스포츠 선수들이 너무 많은 예능 쪽으로 나와서 글로 갔어요. 너무 좋아요. 예. 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우리나라 기수였으며 역도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민우 선수가 이만기 선수 보고 씨름으로 전향을 했었잖아요. 전향을 해서 이제 자기가 그때 당시 아시아에서 최고로 이제 기록을 또 세우고. 그럼요. 그때 나갈 때 올림픽 나갈 때 기수까지 했던 친구인데, 그럼요. 이제 아무래도 역도 쪽에 있는 것보다는 덩치도 정말 이민우 선수가 됐다 좋았죠. 그분이 씨름을 들어와서 잘했어요. 잘했죠. 힘이 천하장사는 못했지. 천하장사는 못했지만은 워낙 힘이 좋아하니까 장사를 한번 했을걸요. 예, 맞아요. 네, 예. 참 그런 친구였는데 그만큼 씨름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뭐 이태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또 다른 종목 쪽으로 전향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80년대 대한민국의 씨름은 타 종목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그때는 시청률이 그때는 뭐 KBS, MBC밖에 없을 때인데 시청률이 엄청났어요 그때. 그때 당시 국민들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특히 또 했었던 게, 적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렇게 이기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그 팬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딱 맞았더라고요. 상금도 그때 당시 상금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이 줬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1등한 때 1,500만 원. 예. 그때 압구정동에
아파트라는 게 있었고 맨션이라는 말이 처음 막 나올 맨션 예, 예, 예. 처음 막 나올 때거든요. 요즘 맨션이 없어졌지만 그때 할 때 아파트 한 채 값이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 상금이 1,500만 원. 34평 그때 막 나올 때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1,500만 원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상금이었죠. 야, 그때 회장님이 이제 LG 그룹에 이제 관계되신 분이 이제 네, 하셨을 텐데 그때 뭐 그 씨름 민속 씨름이 KBS 9시 뉴스를 뒤로 제치면서까지 중계 방송을 할 정도였습니다. 9시 뉴스도 많이 밀렸고. 밀렸죠. 네,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늦은 9시 미수가 30분 정도 뒤로 그렇죠. 밀린 적도 있고. 그게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7시에 경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삽교천에 예. 삽교천에 행사를 하고 이제 청와대 요즘 같은 DMB도 있고 뭐 모든 그렇지. 다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딱 TV 외에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씨름 중계를 갖다 스톱을 시켜 놔놓고 청와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털으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씨름 첫 대회를 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이만기 선수가 원래 사실은 백두 장사급이 아니라 한채금 미친 한라 장사급인데 천하 장사를 그렇게 그 근데 즉 10번의 천하장사 중에 한라급에서 그게 제가 처음에 첫 천하장사 92kg였거든요. 예. 뭐 홍현욱, 이범글 선배는 130kg 나갔을 때고 그때 한 체급 밑에 있는 선수가 천하장사 된다는 거는 꿈도 못 꿨죠. 대회 규정도 거의 안 됐었고 예. 대회 규정도 이제 태백, 건강, 한라, 백두, 천하장사 이렇게 5일 경기를 하는데 예. 이게 태백급 그다음에 건강, 한라, 백두 이렇게 그렇죠. 체급대로 성장하는 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백두급이 4일째 하는 백두급 이틀째 하고 예. 이게 태백, 백두, 건강, 한라, 천하를 왜냐 백두 장사들이 그때 이준희, 이봉굴, 홍현욱 이런 선배, 대단했죠. 선배 예. 이런 선배들이 여기에서 이틀 하고 이틀 동안 쉬었다가 그래서 천하 장사 해라고 예. 저희들 우리는 이제 밀려가지고 한라급 밀려가지고 오늘 한라급 대하고 나면 내일 또 천하 장사 대해 그렇죠.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까 한라급에서 장사가 된다고는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씨름 팬들도 상상 못해. 체중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났죠. 그러니까 제가 최고의 이렇게 인기였지. 보니까 천하장사 10번 중에 5번은 한라급에서 했고 5번은 백두에서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준희 모래판의 신사 인간 기종기 이봉골 2m 5cm 이봉골 그 기라성 같은 선수를 그냥 모래판에서 그냥 꺾고 야 천하장사가 됐으니 그때 당시 뭐 다 씨름하면은 다 그 최소 뭐 120kg 정도는 그렇죠. 나가야만이 예. 덩치가 커야 그때 사람들이 워낙 못 먹고 맞아. 이게 성장 발육해서 그때 몸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 체중이 아마 70kg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할 때였는데, 80년대 83년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작았어요. 예. 작았기 때문에 큰 사람에 대한 것은 굉장히 동경했고 부러워했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막 쫓겨나는 걸 가서 막 때리 엎고 막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씨름이 좋아졌던 것 같고 이게 봉구령 같은 경우는 진짜 저보다 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80이고 봉구령이 2m 오니까 이게 20, 한 30 차이 나잖아요. 이게 딱 목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야 그런데 그걸 그냥 모래판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형하고 경기를 할 적에 이게 보통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과 함께 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해보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형은 대한민국에 씻고 먹고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오로지 가서 상대를 연습하는 것도 내가 가서 시합장에서 연습하고 시합장에서 분석하고 시합장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실수도 참 많이 했어요. 봉구령한테. 봉구령이 왜 실수했냐면 들어갈 때 다리를 갖다가
들빼지게 턱기였는데 예. 저 오른쪽 다리 쳐다보고 들어가서 탁 튕기면은 막 무가 개울에 쑥 뽑듯이 막 다리가 저거 뭐 한 뽑히겠나 싶어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허리를 쫙 다 폈는데 그냥 저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고 봉고리가 다리만 쭉 펴 이랬더라고요. 오. 그 뒤로 또 넘어. 그 제가 뒤로 밀려서 굉장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야, 그리고 또 우리 뒤집기의 그 이승삼 털보 체육진 장사. 참 그거 보면은 그때 당시 지금 그 얼마 전에 뭐 한 보름 지나나요? 이거 추석 때도 이제 씨름하는 걸 봤는데 그때하고는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이게 몸은 오히려 더 예뻐지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기술이 기술은 아무래도 조금 사실 밑에 들어가 뒤집기 하는 기술이 힘듭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그렇게 작은 선수들이 많이 없고 어. 옛날에는 우리가 딱 구분이 되거든요. 키가 예를 들어서 1m 70 이하, 체육 75 이하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서 파는 씨름을 해야 되고 예. 75 이상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드는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커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미씨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만기라는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었기 때문에 만기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안 낳는다. 어. 제가 아, 막내니까 그래서 끝이다. 예. 그래서 만기다. 만기라고 했는데 그 만기라고 해도 온 은행에 가도 만기. 어디 뭐 계약하러 가도 만기. 이게 전부 만기예요. 그게 그게-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은행 업무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 만기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게 끝탈이 더 이상 알을 안 낳는다. 그 이름을 잘 주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그 기자가 제가 요 터기자거든요. 그렇죠. 터기자인데 맞아, 턱이. 예,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하기 기술 기자 요거 있죠. 기술 기자를 해야 해서 근데 만 가지의 기술이다. 그럼 그땐 씨름판에 만 가지 기술 가진 이만기라죠. 지금은 정말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영역이 더 넓어지셨잖아요. 참 그런 점에서 이름도 잘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기가 만 가지 기술도 기술이겠지만 예. 제가 이렇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든지 이렇게 앞으로 자꾸 내다보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저 씨름이 네. 북한에서도 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이것이 유네스코 그 무형 문화재인가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이만기 선수가 씨름을 위해서는 이제 좀 봉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 언젠가는 뭐 우리 씨름이 다시 한번 더 국민들 속에 사랑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상당히 좀 뒤에서 쓴소리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예. 그 쓴소리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 씨름이 80년대 사랑받던 것이 지금 완전히 잊혀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참 안타깝고 우리 어떤 한민족의 5천년 역사와 함께 해온 이 씨름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피 속에는 반드시 씨름의 영혼이 저는 우리 조상님들의 그럼요. 문화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뭐 어떤 대한씨름협회에 한번 수장이 돼서 아, 그거 한번 네, 하시면 우리 좋겠다. 씨름을 한번 야, 그러면 그러면 올려놓고 예. 그렇게 한번 해서 제가 생을 마감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아, 이러면서 그래요. 세상에 알려졌으니 음. 또 씨름을 위해서 한번 큰 봉사를 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그 이만기 선수가 이제 그 씨름으로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씨름을 했는데 잘 잊혀지지 않는 일은 기억나는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아무래도 뭐 씨름을 했다는 것 자체 중에서도 초대 천하장사가 천하장사. 그게 뭐 저한테는 잊을 수도 없고 음. 네, 잊어서도 안 되고 예. 그런- 그때 선수가 그 최욱준 선수였나요? 네, 결승전에 결승전에서 네. 그 준결승전에서 이준희 선배를 이준희 만났고 선수. 저쪽에는 홍현욱 선배를 만났고 그 두 선배가 어떻게 보면 결승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이제 맞아. 뒤집어 가지고 맞아. 한라급 둘이 가지고 결승전에 이제 올라와서 참.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오늘 그렇게 이 귀한 시간 김해에서 아침 비행기 타고 오시냐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최동재 선생님도 참 같은 시대에서 한 시대를 접어오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럼요. 마찬가지고. 예. 근데 아직까지도 진짜 비전문가에서 스포츠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보면 오히려 제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안 해요. 참 이만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이 되고 특히 씨름의 발전도 더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